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온라인 학습 지도의 하나의 방법으로 소집단 품앗이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온라인 학습이라 하더라도 지도하고 아이들이 학습에 몰두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혼자서 온라인 학습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그 뭐 카카오톡 아니면 뭐 다른 유튜브 뭐 기타 이런 그 다른 데로 이렇게 자꾸 옆길로 셀 때 이걸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직접 하려 하기보다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품앗이 형태로 하는 게 좋은데요. 스위스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나 됩니다. 그쪽에서 오신 총장님 얘기를 들었더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도시락을 학생들이 싸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 스위스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이 친구 중에서 엄마가 집에 있는 집이 있으면 거기에 부탁을 해서 점심을 해결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이 맞벌이 부부들이 소모임을 만들어서 돌려가면서 점심을 먹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태인 경우에는 동네에서 가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유아나 초등 저학년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을 돌보는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또 품앗이 하듯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자기네 전통과 여러 가지 그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활동은 아이들의 사회성 훈련에도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계약에 대비해서 온라인 등교 기간 동안에 품앗이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학년 아이들끼리 함께 모여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 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좀 과거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 아빠들이 각각 그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또 아니면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역사가 됐든 과학이 됐든 수학이 됐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품앗이 형태로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품앗이 형태로 온라인 등교를 시킨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등교할 때하고 똑같이 집을 나서서 학교 대신 이 소집단 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장소에는 그날 선생님 역할을 맡은 부모님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을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온라인 학습 지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약간의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이 소집 그리고 소집단 품앗이 온라인 교육 지도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님들끼리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간을 고려해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 아이들이 함께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5인 한 팀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부모가 일주일에 하루만 그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그 중에서 그분이 그 역할을 주로 담당을 하고 다른 분은 서로 합의한 어떤 사례를 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겠죠. 이 온라인 계약은 지금 상황으로 온라인 등교는 아마 짧아도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정 형편이 괜찮은 맞벌이 가정 경우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아마 돈을 주고 불러서 받거나 또 온라인 수업을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도록 하겠죠. 아니면 공부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규모로 거기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이런 방안도 아마 생겨날 걸로 보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양한 부분에서 가정 지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줄어 아낀 돈을 자녀 교육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 경우에는 이걸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 경우에는 국가가 그리고 학교가
선생님이 나서서 이 아이들의 집에 방치되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다른 블로그 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이 제가 그걸 소개해 놓은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이 글로 한번 같이 가보시면 그냥 여기서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이제 소집단 품앗이 지도를 하는 방법, 또 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등교도 등교다 여기에 관점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규칙과 수칙에 관한 거랄지 이런 것들은 따로 더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집에서 자녀가 여러분이 혼자서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돕는다고 하면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지켜야 될 수칙으로는 그 시간 동안에는 소셜 SNS는 하지 않고 유튜브의 다른 동영상은 보지 않고 수업에만 집중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반드시 필기를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요. 또 궁금한 것은 거기에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부모와 같이 협의를 하고 더 궁금한 점은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만약에 실시간으로 하고 쌍방향으로 하고 있다면 온라인 수업 시간 동안에 적어도 2번 이상의 질문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규칙 수칙을 만들어 놓고요. 또 아이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서 다른 짓을 하다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떠한 벌칙을 받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자녀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다닐 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는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는데 실은 선생님도 칭찬을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요새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 전화도 자주 드릴 거고요. 또 자녀와 자꾸 통화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선생님의 노고를 공감하면서 따뜻하게 전화를 받고 고마움을 표하는가에 따라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20% 발휘할지 아니면 아주 최소한의 사무적으로 해야 될 일만 처리하고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뭐 선생님들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만약 계약을 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계약 준비는 준비대로 하지만 수업 일수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제작하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역지사지로 아니면 우리 사회의 공감력을 높여서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표한다면 자녀도 그걸 배우게 될 거고요. 공감력이 뛰어난 아이가 앞으로 세상도 보다 행복하게 또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을 대비해서 부모님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을지에 관한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